김형식 전이 아니죠 아직은 서울시 의원의 살인 교사 혐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최단비 변호사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여기 계신 모든 변호사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뭐 증거가 어느 정도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팽 씨가 이제 내가 살인 교사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진술에 다른 증거들 예를 들면은 나왔던 20여 차례의 돈을 줬다라든지 아니면은 뺨을 맞았다, 모욕을 당했다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더해지면 살인교사의 증거가 되겠지만 만약에 팽 씨가 이제 검찰 조사 단계에서라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마음을 바꿔서 진술을 번복한다라고 하면 그때에는 이제까지와의 판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오히려 김형식 의원 측에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이제까지 다른 살인교사와 관련된 판례에서도 이제 살인의 교사를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번복함으로써 더 이상의 동기는 밝혀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죄로 인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경찰에서는 우리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번에 검찰에 넘어갔을 때 검찰에서는 좀 그렇게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친구끼리 대포폰 사용한 건 난 뭔가 있다고 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상식을 좀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둘만의, 저랑 우리 변호사님만 둘만 우리 대포폰 사용한다. 대포폰이 쉽게 해서 전혀 남의 이름으로 그죠? 누구 폰인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게 거기에 대포폰 대해서 아닙니까? 김영식 전 의원이 변명은 했어요. 내가 룸사롱을 다니는데 이 친구랑 둘이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놓고 전화통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했다라고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룸사롱 다니는 사람도요. 그 친구들끼리 절대 대포폰 그런데 변호사님 까놓고 얘기 맞지 않습니까? 룸사롱 다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룸사롱 다니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끼리 대포폰 사용합니까? 저희 변호사님? 그러시는 절대로 않을 거예요. 그런 일은 없죠. 저는 이 사건에서 지금 그런 일 없어요. 직접적인 증거는 팽 씨의 진술, 지금 경찰의 진술밖에 없습니다. 그게 경찰의 진술은 공범간의 경찰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범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일 지금 문제가 팽 씨가 법정에서 번복해버려. 그래서 검찰 진술이 저는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검찰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내용이 진술대로 기재됐다는 것을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팽 씨의 진술이 가정에서 경찰 진술과 검찰에서 같이 진술한 걸 전제로 할 때 결국은 이제 그 김형식 의원은 계속 부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살인에 있어서 살인 공소장을 보면 보통 동기가 한 페이지 반 이 정도 나옵니다. 살인은 왜냐하면은 그냥 묻지마 살인은 아주 특이한 사이코패스라 그러나요? 이런 사람들의 범행이기 때문에 동기란 게 도저히 없죠. 보통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 납득이 안 되는데 보통의 살인에는 형제간의 싸움이든 무슨 동기가 그러니까 살인이 금방 그 자리에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죽이는 경우 상해치사로 주로 되지 살인으로 잘 안 되거든요. 이 때문에 한 몇 년 전부터 일이 쭉 나열됩니다. 살인의 동기가.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팽 씨가 사망한 송 씨와 어떤 관계였는지 그걸 검찰이 규명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죽일 만한 동기가 있는 사이였는지. 그다음 그게 만일 없다면 김형식 씨와 송 씨의 관계 죽일 만한 동기가 있느냐. 그게 팽 씨 진술 플러스 그 동기가 매우 중요한 그게 살인 교사의 증거가 되는데요. 자, 지금 판사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이야기 다 보면 그러니까 팽 씨랑 송 씨는 관계 없죠. 전혀 관계 없는 저는 이제 언론 거예요. 그것만 보니까 제가 수사를 한 것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이것도 추측입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쓴다면 이렇게 씁니다. 송 씨가 자기의 막대한 재산을 죽은 사망한 송 씨가 재산을 더 불리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걸 김 씨가 부탁한 건 맞죠. 김 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 상임위원이니까요. 거기에 돈을 상당히 5억 2천까지 지금 드러나고 그 외에도 조금씩 돈을 댔겠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실패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송 씨가 재산이 몇 천억이라고 지금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도 몇 천억 가진 사람이 5억 준 걸 때문에 그러겠냐 하지만 제 생각에는 송 씨 같은 경우 자수성가형 인물인데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그게 장부에 바나나 우유값 얼마도 적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돈에 집착합니다.
당연히 집착하고요. 그러면 김 의원한테 당연히 달라고 돌려달라고 그랬겠죠. 근데 김 의원 벌써 그 돈 가지고 집도 사고 그랬을 것 같아요. 다 썼겠죠. 나 돈 없다, 못 돌려준다. 그래서 송 씨가 당연히 그러죠. 송 씨 입장에서는 정례,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은 법원의 처벌이 좀 약합니다. 받은 네. 사람에 비해서. 네, 쌍벌죄긴 하지만. 그리고 송 씨도 뭐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왔을까라는 의심은 가요. 그런 네. 부탁을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비위법한 절차를 통해서 할 것 같으면은 네. 뭐 이런 사람으로서는 정권 한 개 더 넣는 거 별거 아닙니다. 네. 그 대신 김영식 의원은 자기가 진보 쪽 사람이고 신기남 의원 보좌관도 하면서 그리고 서울시 의원 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명성이 있습니다. 네네. 이 송 씨가 터뜨리면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지금 나중에 또 이야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김 의원이 모셨던 분들 이런 분들 지금 정치자금 지금 문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을 닫게 해야 되는데 뭐 돈으로 닫게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결국은 팽 씨한테 네. 부탁했을 가능성이 살인 커집니다. 교사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팽 씨 진술 플러스 해가지고 그럼 살인의 동기는 충분히 팽 씨와 송 씨와의 관계는 전혀 잘 모르는 관계로. 저도 잘 모르지만 네, 제가 지금까지 그 언론을 통해 듣기에는 전혀 모르는 팽 씨가 송 씨를 살해할 만한 동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방자치 하면서부터 지역의 어떤 업체나 기업과 구의원, 시의원과의 공무원과의 뭐 유착관계는 계속 문제가 되어 네, 왔었습니다. 그 얘기는 고질적으로. 하고 요 사건에 대해서. 근데 이 사건에 네,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보면 일단은 접근하면. 중요한 거는 정말 살인교사를 했다면 그것이 밝혀져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팽 씨의 진술이 지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네,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네. 우리 강 근데 변호사는 지금 팽 씨의 진술의 번복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해보면 팽 씨가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은 조금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 팽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폭력 전과도 사실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그럼 조폭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송 씨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왜 팽 씨가 했겠냐라는 의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 네. 정도로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뭐 수백억을 돈을 뺏어간 것도 아니고요. 왜 폭력 전과 하나 없는 팽 씨가 굳이 미리 사전에 준비를 다 해가지고 머뭇머뭇거리듯이 이 송 씨를 죽여야 했냐라는 데서 의문이 붙는데, 그렇다면 그 정도로 이 팽 씨는 이 김 시의원을 평소에 굉장히 추종했다는 거죠. 김 시의원을 믿고 자랑스러워하고 김 의원이 하는 얘기를 고지고대로 많이 듣고 따르고, 가족들에게도 김 의원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늘어놓고, 그 정도로 추정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이 김 의원이 송 씨를 죽이지 않으면, 이를테면 지금 나온 얘기로는 송 씨를 죽이지 않으면은 자기 인생이 끝난다 라는 이유로 굉장히 하소연을 하고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송 씨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팽 씨가 살인까지 하게 됐는데, 그리고 또 중국으로도 갔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도 자살까지도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배경에는 이 김 의원에 대한 어떤 사랑 내지는 우애, 그 다음에 이 김 의원이 가족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랬던 팽 씨가 모든 것을 뒤엎고 그간에 있었던 모든 것을, 김 의원하고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을 폭로하기까지는 그냥 일시적으로 충동적인 기분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자살을 4번이나 시도했다. 그러니까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서도 이런 것들을 하늘나라에 거의 갔다가 다시 또 4번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이 이제 제대로 이제 이게 무언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뭔가 깨달음이 있었다는 얘기 아까 아니겠습니까? 강 변호사님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팽 씨가 그 송 씨를 죽이러 갔을 때 가져 나온 게 돈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일부 언론, 아직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은 가져 나왔던 대봉투가 하나 있답니다. 근데 그 대봉투를 왜 가져 나왔냐? 그 안에 김영식 의원이 5억 2천을 빌려준 차용증이 들어있다는 있다는 지금 일부 보도가 있습니다. 확인된 바는 아니니까 앞으로. 네. 그런데 검찰에서 만일 이 부분을 확인한다면 이것은 아까 제가 살인의 동기 말씀드렸지만 거의 결정적인, 물론 증거가 되네. 그 봉투를 찾을 수 있을지 지금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지문 조회나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거기 팽 씨 지문이 묻어 있다. 그러면 이게 그 김영식 의원이 그 살인의 교사의 일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네. 이 문제 나옵니다. 저도 강현재 변호사님 의견에 좀 동감을 하는 게, 이 진술을 번복할지 안 번복할지가 지금 사실 거의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제까지 다른 살인교사들의 판례들을 보면 법정에서 아니면 진술하는 검찰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들은 대부분
이제 내가 원래 형을 적게 받을 줄 알고 누가 나를 시켰다라고 하지만 사실 뭐 그렇게 정상 참작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살인 교사와 직접 실행한 사람도 살인죄로 어차피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처벌을 안 받는 건 아닌데 그럼 남은 나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접촉을 하고 내가 너희가 나머지 가족들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그때 진술을 많이 번복한다고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팽희 씨는 본인이 살아서 그렇죠. 본인 가족을 본인이 근데 지켜야죠. 아니 본인이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서 더 이상 어떤 경제적인 것을 할 수 없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팽희 씨는 이미 그 전에 자신이 김영식 의원이 네 가족들을 돌봐주겠다는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4번이나 자살도 시도했고 그리고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자신이 그 김영식 의원을 이렇게 묻어주기 위해서 문자 메시지도 보냅니다. 네. 내가 혼자 한 일이다. 뭐 널 팔아서 미안하다. 이런 것까지 했는데 거짓 문자다.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 믿었던 친구가 너 들어오면 나 죽는다. 네가 거기서 자살해라. 죽어버려라고 하니까 이미 그 김영식 의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전의 마음과는 달리 큰 실망감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